팀은 라인웍스 직원 4명과 군의관 선생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인웍스는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로서 아산병원과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무 기록이나 명세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CU 주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타임 인베리언트 베리어블과 타임 베리언트 베리어블로 나뉩니다. 나뉘는 기준은 이번 기간 동안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성별, 출생 월일 같은 것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타임 인베리언트 베리어블에 속합니다. 타임 베리언트 베리어블은 이번 기간 중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이는 다시 디스크리트 타입과 컨티뉴스 타입 두 종류로 나뉩니다. 디스크리트 타입은 이번 기간의 진단명처럼 바이너리 형태로 표현되며 종류가 특정 개수로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컨티뉴어스 타입으로는 이번 기간에 시행한 생체 징후 평가, 체중, 침습적 혈압 측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추출에 사용한 테이블은 person, condition, measurement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테이블을 나누고 각 특성에 맞춰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person 테이블을 보시면 person ID, birth date, 젠더만 추출하였습니다. 인종은 한국인으로 같다고 판단하여 데이터 추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person ID를 변수로 사용하진 않았고 어떤 환자의 데이터인지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컨디션 테이블을 보면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각각의 질환들이 원핫 벡터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번째 컨디션이라면 00001과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진단명은 특정 시점에 진단을 받으면 그 이후 퇴원 시까지 진단이 효력을 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단이 되면 그 이후로는 계속 1이 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변수 중 같은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나로 합쳐서 실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측정하는 상황에 따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측정 상황을 바탕으로 변환하는 실험도 하였습니다. 먼저 시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 즉 같은 변수를 하나로 합친 것인데 이의 대표적인 예시가 체온입니다. T-스킨, 트랙트와 같이 체온을 재되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 컬럼이 각자 달랐습니다. 체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에 큰 차이가 없고 같은 의미라고 판단할 경우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였습니다. 우측에 measurement source value map과 같이 같은 의미를 갖는 데이터들을 그룹화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였습니다. body temperature를 의미하는 T-스킨, 템프 등이 BT로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묶게 되면 컬럼의 개수가 작아져 더 컴팩트한 데이터가 되며 추후 프로세싱을 하고 모델을 돌리게 되면 GPU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좀 더 큰 배치 사이즈로 빠른 학습이 가능해지며 저희 실제 모델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같은 체온을 측정한다고 해서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나소, 테소프, 티코처럼 각각의 측정치가 환자의 온도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턴 시절 관찰해본 바로는 환아의 체온은 대부분 피부 온도를 재지만 CPR 시점이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코어 템퍼처를 측정합니다. 이와 같이 검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임상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 지표에 맞는 검사를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나쁜 상황을 예견하는 지표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출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난 값을 갖는 스파스한 데이터셋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는 GPU 메모리 차지가 심하여 배치를 줄여야 하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상황을 잘 표현하는 데이터가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두 번째로 좋은 퍼포먼스를 낸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시계열 전처리 부분입니다. 전처리의 최소 시간 단위는 1시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RNN 베이스드 모델에서는 시간 간격이 일정해야 모델링을 할 수 있으므로 1시간 단위 데이터로 데이터를 변환해야 했고 또한 모델 평가가 1시간마다 예측값을 내야 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컨티뉴스 타입의 데이터는 각각 측정 시간 간격이 제각각입니다. 특히 바이탈 사인의 경우 환자가 나빠질수록 더 많은 체크를 하게 되며 인공호흡기 세팅 같은 경우도 환자의 상태가 나쁠수록 더 잦은 세팅 변화를 요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측정값의 변동성과 패턴을 캐치하기 위하여 값 자체의 통계값과 차분의 통계값을 사용하였습니다.
1시간 이내에 여러 번 측정값이 있을 경우 이를 mean, max, min, standard deviation, count로 데이터를 표현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최대값 및 최소값에서 환자의 최악 혹은 가장 나쁜 상태를 기록할 수 있으면 min 값은 전반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지표입니다. count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더 위급한 환자일수록 바이탈 사인의 체크가 많아지므로 이를 표현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이와 같은 전처리 방법은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아키 프레딕션에서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위중할 경우 시간마다 환자의 상태 변화가 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 시간 안에 환자 데이터가 급변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차분을 적용하였습니다. 차분의 데이터는 max, min, min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시계열 수준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제거하여 시계열의 평균 변화를 일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데이터의 분포가 다를 것으로 예상하여 컬럼별 첨도를 계산하여 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앞의 설명처럼 데이터를 표현할 경우 그림과 같이 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로우는 1시간 동안의 데이터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 등으로 표현됩니다. 각 컬럼을 러 값을 사용하게 될 경우 데이터의 쏠림 현상 및 각 컬럼별 단위의 차이로 모델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향을 컨트롤하기 위해 평균으로 나눠서 정규화를 하였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기본적으로 익스트림 밸류를 제거하는 캐핑이나 데이터의 스큐니스를 컨트롤하는 트랜스포메이션도 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행하는 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교차 검증을 위하여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셋을 8대2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평가 매트릭에 F1 스코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이 내는 확률값을 0이나 1로 확실히 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데이터셋이 매우 불균형하기 때문에 학습된 모델이 내는 확률값이 전체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처럼 확률 0.5 이상은 1, 0.5 이하는 0으로 정하게 된다면 모든 확률이 0으로 변환되는 상황이라 적정 스레스홀드 값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환자 레벨에서 분리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하여 F1 스코어가 가장 높게 나오는 스레스홀드를 찾아 그 값을 테스트 데이터에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모델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RNN 계열의 모델들을 단일 레이어로 사용해 보았고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되던 모델인 트랜스포머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페이지 2에서 성능이 가장 좋았던 모델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마스킹 레이어로 RNN 모델의 타임 스텝보다 짧아 결적인 값을 0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렬로 배치된 GRU와 LSTM 레이어의 인풋으로 사용하였습니다. GRU와 LSTM은 각각 2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 레이어마다 드랍아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GRU와 LSTM의 결과를 평균을 낸 뒤 마지막 최종 댄스 레이어를 이용해 확률을 출력하게 구현하였습니다. 학습에 사용한 패러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회에서 평가 매트릭에 대한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문제에 대한 평가 매트릭은 F1 스코어와 AUROC의 조합 평균이었습니다. 이 매트릭의 특성 때문에 어떤 모델이 더 학습이 잘 된 모델인지 판단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F1 스코어는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0일 시에는 F1 스코어 역시 0이 되고 전체 점수 역시 0이 됩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스레스홀드 설정 방법에 따라서 점수가 바뀌게 됩니다. 모델을 잘 만들어도 스레스홀드를 설정을 잘못하면 점수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학습된 모델 간 비교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환자 표변이 100명대로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따라서 최적의 F1 스코어를 내는 스레스홀드가 다르게 측정되었고 실제로도 결과로도 나타났습니다. 페이지 2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낸 모델은 페이지 1에서는 0점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제공되는 것은 최종 점수뿐이었습니다. 만약 페이지 2에서 세부적으로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 AUROC를 알 수 있었다면 모델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도코 사용에서도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빌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테스트가 어려웠습니다. 코드를 한 줄만 수정해도 빌드를 다시 해야 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때 바로 수정해서 확인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샘플 데이터가 있었지만 환자 한 명에 대한 데이터라 로컬에서 테스트하기엔 충분치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환경에 대한 셋업을 해야 하니 도커를 빌드하고 올려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한번 환경이 구축된 뒤에는 소스 코드만 올려서 돌려볼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직접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의료 관련 인공지능 대회들에서 이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존 의료 지식이 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대회에 참여한 뒤에 남는 것은 의료 도메인 지식보다는 메모리 관리나 학습 모델 설계 등에서만 경험이 쌓이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